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문풀 3. 자, 이제 실전 문제로 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이번 단원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법령에 대해서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 거죠. 대저 조공은 반드시 곡물과 상호무역을 겸행해야 하지 무역을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 가정 6년 7년 이후 엄격히 법령을 시행하니 상업의 길이 통하지 않게 되고 상인들은 이익을 잃게 되어서 해구, 바다에서 활약하는 그런 외구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20년 이후에는 법령이 엄격해지니까 왕직과 같은 외구가 극성했고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더욱 확대됐대요. 그래서 화가 더욱 쌓이게 됐다. 이거 엄격한 법령 할수록 외구가 막 더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해금 정책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기후약조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광해군대 대마 도주를 통해서 일본과의 교역에 대해서 규정한 그런 조약이에요. 상관이 없고요. 2번 정류재란이 일어난 이유? 이건 16세기 말의 일이고 조선에서의 일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에도막부가 휴인장을 발급한 목적을 조사한다. 해외로 나가는 교역을 조금 일정 부분 통제하고자 하는 거였죠. 17세기 초 1603년에서 1635년에 발급이 되었던 겁니다. 에도막부의 일이니까 이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4번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번성한 배경을 찾아본다. 명나라의 해금 정책 사이에 류큐가 중개무역을 이용해서 이득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5번 타이완의 정치세력 진압 이후 청의 정책 변화를 파악한다. 정치세력을 진압하면서 1684년 천계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청 상인의 나가사키로 가는 것이 아주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에도막부에서 신패를 또 발급하게 되는 요 흐름 정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동아시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스타일 어떻게든 활용이 돼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료를 주고 그 시기를 파악하고 또 선지마다 시기를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봉황성의 땅은 모두 버려져서 황폐한 것이 책문밖과 다름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양국의 매매가 성행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생활 형편도 나아지고 사람들도 거주하는 것도 번창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책문 아래에도 큰 마을이 만들어지고 책문에서부터 봉황성까지 뭔가가 이제 막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매번 계시때가 되면 수레와 말들이 막 들어오고 상선들도 정박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책문이라는 지명 나왔고 계시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조선 17세기 이후에 어떤 대외무역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선생님이 고르진 않았지만 여기 2번이겠네요. 그러면 선지를 차근차근 봅시다. 1번 조선은 일본과 삼포를 통해 교역하였다. 이거 조선 세종 때 삼포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1426년 이후고요. 2번 부산의 외관에 일본 상인들이 거주했다.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1607년에는 부산의 두모포라는 곳에 외관이 위치해 있다가 위치가 좀 바뀌게 돼요. 1678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부터는 부산 초량이라는 곳에 외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3번, 일본이 중국에서 대량의 동전을 들여왔다. 이거 가마쿠라 막부가 송해 동전 재련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겁니다. 4번, 일본이 중국의 가만무역 재개를 요구를 하였다. 이거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강화협상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게 되는 상황이었죠. 5번, 중국에서 교초가 발행된 건 13세기 원대입니다. 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과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은 유입 추계인데요. 일본 은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7세기 전반 일본과 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은의 양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던 이유는 은이 필요해지고 조세제도가 은으로 거두면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초 편법들의 시행 등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오답을 보면요. 1번,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수출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은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영국이 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아편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배경이고요. 2번, 조선 인삼을 구하기에 많은 은이 필요했어요. 일본의 상황이죠.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인삼대왕고은이라는 이제 은화도 별도로 주조를 했었고요. 3번, 해금 정책으로 류큐의 중개무역이 번성했어요. 이건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류큐의 중개무역 간의 상관관계고요. 5번, 이거 반복되어서 나오는 선지네요. 조선 세종 때 1426년입니다. 네, 4번 문제 네, 한번 잘 봅시다. 옷을 보아하니 조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류에 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는 청에 귀순하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타이완으로 들어가 저항운동 벌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타이완으로 들어갔던 네, 정성공입니다. 1662년부터 타이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표류민들이 영력제가 남쪽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주씨의 자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다. 영력제는 남명 최후의 명나라 멸망하고 나서도 그 왕족이 또 남명 정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중원의 주인공이 됐지만 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명 세력이라고 해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신종 만력제의 손자예요. 근데 이는 주씨, 주원장의 자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하가 막 엄청 진동할 텐데 이거 믿을 수 없다. 타이완 가서 누가 이렇게 저항운동 하는 거 이거 좀 믿을 수 없는데?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성공에 대한 옳은 얘기를 고르면 됩니다. 1번. 청에 청계령 실시에 영향을 준 거 맞습니다. 2번. 사루 전투. 이거 광해군이 1619년 강옥립을 파병을 한 겁니다. 명과 후금의 전투에. 3번. 농민군을 이끌고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1644년 이자성입니다. 4번. 청의 통치에 반발하여 3번의 난을 일으켰다.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673년에서 1681년까지 난 일으켰고요. 1500호제 이거 원나라 칭기즈칸입니다. 네, 사료가 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어요. 다음 논의가 전개된 배경 묻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새로 발행한 새로운 은이 예전 은에 비해 순도가 낮습니다. 은 함유량이 적은 불순물이 많이 섞인 은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일본 내 은이 부족하여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는 물품값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본 측이 조선 상인에게 가져오는 일본 물품값은 신은의 순도와 상관이 없는데도 조선의 물품과 마찬가지로 값을 올리겠다고 하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선이랑 일본이랑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은화 사용하는 아주 은하의 함유량을 보니까 아주 불량해요. 불순물이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물품값 올려야 돼요. 그런데 조선의 물품값을 올렸다고 지들도 똑같이 물건값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조선 상인들 곤란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화의 순도 저감 정책 원인을 한번 볼 겁니다. 1번 회치법이 조선에 끼친 영향. 요거 일본의 은 생산이 급증하게 만드는 거고요. 2번 일본이 신패를 발급한 배경은요. 은의 유출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급증을 하면서 무역량을 제한을 하는 네. 은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 둘 다 같은 배경입니다. 3번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진출한 건 1557년 거주권을 획득을 했고요. 4번 정화에 항해 조공무역을 확대하는 거죠. 명영락제 때 갔으니까요. 5번 막부가 상인들에게 휴인장을 발급한 것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서고요. 17세기 초에 이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그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뭐 내용을 쭉 보지 않아도 천주당 서양국 사람이 머무는 곳 이마두 마테오 리치가 죽은 후 서양 사람이 이어서 중국에 왔고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주어서 시연력 만드는 일을 완전히 맡겼다. 청초에 청왕실을 위해서 봉사했던 아담 샬인 거죠. 그러니까 청초의 모습을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소현세자랑 아담 샬이 교유했다라는 걸 알면 1번 고를 수 있겠죠. 일본의 조정 전래 몇 년이에요? 네, 1543년이고요. 공액 18세기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네, 난학교습서, 해체신서, 요거 에도막부 18세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5번, 장거정은 명대 인물이죠. 임진왜란 전 북로 남해의 화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냈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강에서 선생님이 다음 강 공부하고 나서 풀자고 했던 79쪽에 2번 볼게요. 이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다음 약조에 따른 교역이 이루어진 시기, 대마도주에게 어느 정도의 쌀, 그리고 세견선 몇 척 보내는지, 그리고 부산포, 제포, 연포 등에 머무른 날짜 약간 제한을 가하는 거죠. 이거 조선 세종 때 맺은 계의 약조입니다. 1443년이니까 15세기, 조선 초기의 모습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 여진의 사절을 받아들이는 조선 초의 사대교린 외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시기가 맞지 않아요. 1번 에도 방문하는 건 임진왜란 이후고요. 2번 티베트 지역 공략하려면 청걸륭제 때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그때로 가야 됩니다. 3번 부산진을 공격하는 일본의 조총부대 임진왜란 발발 때의 상황입니다. 홍행이야. 네, 18세기 청나라 광저우를 통해서입니다. 네, 어려운 강 여기까지 하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